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와 키워드로 좀 전국을 풀까요? 네. 그 역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네. 안철수 대표 의원의 그 통합 혁신 전대위를 열자는 거를 제안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거부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뭐 결별했다고 할까, 뭐 네.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까 이런 수준까지 돼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뭐 1라운드가 됐다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엉성하게 뭐 게릴라전 같기도 하고 부분전 같기도 하고 소강 상태이기도 갖고 하고 이렇게 엎이석하게 긴장 관계만 유지하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결이 붙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골은 문대 안에 제 2라운드 예.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요? 네. 마골은 문대 안에 2라운드. 1라운드를 그동안의 1라운드고 특히 2012년도에 후보 단일화 때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일방적으로 뭐 포기를 하느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까지 흘러온 거라면 이제 그야말로 뭘 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길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올라왔는데 누가 웃을까? 예.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뭐죠? 첫째는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증오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거죠. 증오의 투쟁.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만한 조그마한 사안 갖고 당 안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신경전도 벌리고 어떤 때는 더러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예. 이제 딱 갈라서면서 전투 대응으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예. 그동안의 말 같은 걸 보면은 저분들은 저게 아름다운 착한 대결이나 경쟁은 어림도 없고 네. 나쁜 투쟁, 증오, 말하자면 증오, 혐오, 경멸, 어떤 격멸 이런 수준의 투쟁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느낌이 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 끝내겠다. 그러니까 비주류에서는 누군가 부러질 것 같다. 아, 문재인 안제한 거부하면서 선전포고 양쪽은 루비콘강 건넜다. 그 시저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요 다음 것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은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오면에 나도 물러설 생각 없다. 문의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말이죠. 예. 아니 문재인 대표가 지긋지긋할 정도 되면은 일반 국민은 어떠하며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 일종의 레토릭이 있다든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다이렉트, 직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상대방에서는 문의하는 건 아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서도 저분이 하는 건 저거 정치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치를 통한 경쟁과 예를 들면 양김 같은 거는 그래도 옛날에 저도 취재를 해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해서 많은 욕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쪽에서도 그랬고. 예. 근데 이분들이 대화를, 저분들끼리는 난 언론에서 양긴 간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속으로 밥 먹으면서, 아니할 말로 술을 먹으면서 화학김에 자기네들끼리는 모르지만, 언론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 하는 건 정치 아니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이거는 벌써 보면은 정치의 어떤 뭐 이제 경쟁과 협력이라든가 레토릭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무슨 착한 아름다운 아니면 성신성의에 찬 열정적인 호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상대방에 대한 증오, 혐오, 경멸 이런 거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비주류는 누군가가 불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증오의 투쟁이 되지 않을까. 경쟁과 협력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네. 그럼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증오의 투쟁으로 갔다. 제 견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대결과 경쟁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그럼 문재인이 승부처는 어디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친문 그룹, 친문재인 그룹.
왜 쇄신과 퇴출에 있다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쩌고 민주화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해봐야 예. 승부의 가장 결정적인 일종의 백마고지는 예. 친문재인 그룹. 제가 말씀드린 이 친문재인 그룹은 친노 그룹과 다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념과 가치하고는 완전히 또는 상당히 퇴색돼서 오늘날 친문재인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친문그룹, 친노와 다른 친문그룹. 예. 예컨대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은 친문그룹은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친노그룹일지언정 네. 그렇게 다른 친문그룹에 대한 쇄신과 퇴출이 승부처가 아닌가. 한번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를. 한번 보죠. 동아일보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네. 국회의원 실적을 응징하라라는 칼럼을 썼어요. 예. 네. 온정주의 묻지마 투표는 그만 내년 총선서 가차없는 심판으로 국민이 무서움을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들은 칠적이 누구냐? 궁금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사람, 법안 하나하나 제대로 발의하지 못한 사람, 국회 절차와 규칙을 무시하면서 돌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 갑질하고 막말한 사람, 실력 없이 권력에 줄 서고 아첨한 사람, 부패와 성희롱에 연루되었던 사람, 폭력 시위에 참여해 선동에 앞섰던 사람, 이분들이 실적입니다. 자, 이걸 하나 보시고, 예. 다음에 또 한번 다른 발언 한번 보시죠. 예. 네. 새정치연합에서 얼마 전에 사퇴한 오영식 최고위원,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16일 날 당의 확대 간부회에서 최경환 재무장관 의원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학생을 중소기업청에 취업 부탁했다고 네. 했을 때 그걸 규탄하면서 한 발언이 예. 사회 정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 검찰은 신속 철저하게 수사 착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인턴 취업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공식 사이트 첫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예. 자, 요걸 보시고서 최근에 일어났던 노영민 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의원에 관한 서점 판매. 이쯤 되면 이제 이건 출판업자를 넘어서서 서적 판매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신기남 의원은 아들의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서 학부모로서의 관심인지 보이지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로스쿨 학생들은 그 딸의 입학 과정까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요새 사법제도 존치 문제 때문에 무슨 사법고시에 하는 사람들은 흑수저니 뭐니 하고 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윤우덕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딸 LG에다가 취업 부탁한 거.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김영준 교수의 얘기와 최경환 의원의 인턴 부탁과 사람이 먼저 할 때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친문그룹의 일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창조 갑질이 우선 아닌가. 네. 아니 출판 기념회에서 봉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야 그거 어떻게 의원회관 사무실에다가 자판기 카드 단말기를 두는 그쯤 되면은 이제 부업이 아닙니까 의원이. 난 서적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특이한 건 말이죠. 저도 책을 8권 내갖고 죄송합니다만 네. 베스트셀러는 한 20만 권 팔렸습니다만은 네. 서점에 안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을 사려면 이리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책이면은 서점에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한 권만 덜렁 사갈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 말씀은 창조 경제의 버금가는 창조 갑질이라는 거죠. 창조된 갑질. 네, 창조 갑질. 그러니 사람이 먼저 해라 창조합지가 문재인 의원이 내 맘대로 뭐 혁신을 하고 뭐 현역 의원 20%를 탈락하고 다 필요 없고 네. 친문 그룹 중에서 막말하고 저지르고 이와 같이 황당한 사람들은 무슨 뭐 당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수사를 의뢰를 하고 아까 오영식 최고위원대로 예. 그 다음에 공천 때 쇄신을 하든 퇴출을 시키는 것이 네. 이 문재인 의원의 승부처가 아닌가. 그렇군요.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물론이잖아요. 근데 비주류를 쇄신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자기 주변에 말썽이 나는 사람들부터 또 한 분 또 국정홍보처장인가는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큰 띵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좋은 성스러운 뜻을 위해서 참
착하지 않은 또 수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승부처다. 다른 데가 승부처가 아니고. 네. 그러네요. 그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승부처는 어디일까? 그렇죠. 이분은 단기 필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국회 정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해봤지만 도대체 따르는 의원이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된 분인지. 그러니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독자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독자 세력을. 그런데 야당의 큰 유권자층의 대주주분들은 호남 유권자인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얻어서 독자 세력을 할 수 있느냐. 그 네. 독자 세력의 범위에는 새정치연합에 있는 비주류들과 네. 호남 중진들과 그다음에 여러 군데 신당, 뭐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무슨 박준영 신당이니 전부 묶어서 여기를 해서 자기가 독자 세력이 될 수 있으면은 승부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도 아이고 거기서도 또 단기 필마이면은 이분은 승부 낼 데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남으면은 단기 필마라는 그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만 예. 잘못하면 당연하면 외톨이가 될 거 아닙니까? 단기 필마보다 더한.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독자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 승부는 나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호남 중심으로 한 거대한 독자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승부처가 될 겁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좋지 않은 게 요즘 사실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죠. 봐도 예. 그렇고.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겠네요. 지을 수 있는데 예. 과연 호남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이 될까요?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해온 행동이 문재인 의원에 대한 반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그 부족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느냐라는 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박원순 시장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이분은 한 2등이나 3등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제 뭐 틈만 나면은 그냥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지 기자들이 그럼 탈당하실 겁니다라고 그러면 글쎄 하고 있는 이 비주류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은 또 호남에서 지지를 받느냐는 것도 또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 자부전 민심을 얻어서 독자 세력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예. 독자 세력 안 되면은 아이고 뭐 정말 단기 필마가 아니라 이제 외톨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럼 마지막 마지막 키워드 키워드는요. 볼까요? 네. 자, 어쨌거나 이 야권의 지난번에도 지난 월요일 날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초선 의원들끼리 벌이는 이런 정치로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다툼 속에서이지만 예. 야권은 이제 드디어 재편의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제 뭐 해쳐 모여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정의당도 있고 새정치연합도 갈라지고 저쪽에도 하고 와중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여당은 아니지만 무소속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가 새정치연합을 탈당해서 무소속 간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청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나는 이 야당은 야당이지만 이런 문재인 안철수 구도에는 안 갖고 청년들이 나와서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출마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야권은 굉장히 많은 재편하고 예. 빅뱅이 올 텐데 이렇게 되면 일녀대 다야가 되겠죠. 일녀의 다야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신 키워드 4개를 보면 지금 문과 안의 2라운드 과연 누가 웃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둘 다 울을 것 둘다 같아요. 울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총선에서 저렇게 돼서는 예. 합쳐도 이길 똥말똥한데 현상 유지가 될 똥말똥한데 예. 지난번에는 전부 합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쪼개져 나가면은 의석이 그냥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은 야권 전체 말하자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당이 집권하기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도 안 되고 예. 저 사람을 중심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예. 적어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찾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예. 웃기보다는 울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울기란다. 싶어요. 누구 한 울기를 분이라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 누구 한 분이라도 웃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주 힘들어질 예.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네. 민노총의 집회가 예정돼 있고 또 이제 실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동국대학교의 학생이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왜 그쪽에는 관심을 안 갖고 글쎄 이쪽에만 말이에요. 하는지 거기에 저도 대해서 바로 어떻게 그겁니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
여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다 중복되니까 빼고 예. 그 조계종의 그 화쟁위원회가 네. 한상윤이라는 민노총에 말하자면 공식적으로는 체포령이 내려진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 있는데 그분 쪽하고 경찰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잘 화쟁을 해서 뭐 평화의 벽을 세우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일단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동국대학교는 조계종이 세운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사장과 총장이 물러나가라면서 학생들과 일부 교수와 교직원들이 단식을 하는데 50일 단식 끝에 네. 100km 나가는 학생의 부회장이 30kg가 줄어서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예. 또 지금 있는 학생회장은 투신을 예고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화쟁위원회가 뭐 그렇게 너무 거창한 화장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화장을 해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그러네. 여기만 화장하는지 예. 이거는 제가 특별히 불교 신자라서 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